오늘은 DIY 합성 ETF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한 두 가지 ETF를 조합해서 해외 자산 ETF에 비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나만의 커버드콜 ETF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자산 커버드콜 ETF의 장점은 콜옵션 거래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내 자산으로 구성된 ETF는 매도 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ETF와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으로 구성된 커버드콜 ETF는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었는데요. 국내 자산을 담고 있는 커버드콜 중에 그나마 가장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는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이용하여 나만의 커버드콜 ETF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커버드콜 ETF를 만들어 보려고 고른 섹터는 리츠 분야입니다. 그거 재미없는 분야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동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리츠 주식들이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지만 최근 금리 인하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리츠 주식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발생된다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리츠 및 인프라 펀드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리츠 주식들의 수익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제가 원하는 나만의 ETF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해 봤습니다. 월 2회 배당금을 나눠주고 매도 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어야 하고 배당금에 대한 과세 비중도 낮으면 좋겠고 리츠의 배당금도 은행이자보다는 높지만 그것보다는 1%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자산 커버드콜 ETF를 만들기 위해 제가 직접 코스피 200 상위 종목을 매수하고 옵션 매매를 해도 되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렵고 귀찮음 등의 압박 등으로 인해 직접 할 자신은 없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을 생각입니다.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의 분배금은 옵션의 매매가 대부분이라서 배당금에 대한 과세 비중이 일반 ETF의 분배금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내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도 시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츠의 경우 수많은 리츠를 제가 다 비율별로 나눠 살 수도 있지만 역시나 귀찮은 관계로 관련 ETF를 담아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리츠 ETF에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있는데요. 타이거는 월말 배당이고 코덱스는 월 중순 배당입니다. 앞서 제가 구상했던 ETF는 월 2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코덱스 상품을 선택해서 리츠 커버드콜 ET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을 구성하기 위해 편입한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은 월말 배당이라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와 조합하면 월 2회 배당이 가능해집니다. 이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상장되지 않을 제 ETF의 명칭은 룰루 부동산 인프라 플러스 2% 프리미엄 커버드콜 합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만드는 상품의 네이밍을 통해 일반적으로 ETF들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산 운용사는 아니지만 제가 하니까 제 닉네임을 앞에 붙였고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들은 각 자산 운용사의 브랜드명을 앞에 붙이곤 합니다. 코덱스, 타이거, 솔, KB스타, 에이스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리츠 및 인프라에 투자하니까 부동산 인프라라는 이름을 넣고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의 연 2% 정도 옵션 매매 수익을 추가하고 싶어서 플러스 2% 프리미엄 커버드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마지막 합성은 두 가지 자산 운용사 상품을 매수하여 운용하고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제 룰루 부동산 인프라 플러스 2% 프리미엄 커버드콜 합성을 구성해 볼까요? 총 100만 원을 투자해서 리츠 ETF만 100% 투입했을 때 연 7.2% 정도의 분배율인데요. 2%의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얻기로 했으니까 목표 수익률은 대략 연 9.2%로 잡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KB스타 200 위클리와 코덱스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각각의 비율별로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분배금을 구해본 표인데요. 연 2%의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조금 비중이 높긴 한 것 같지만 KB스타 200 위클리를 40%를 담고 코덱스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60%로 담아서 월 0.765%인 0.918%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주가를 기반으로 작업한 내용이라서 미래의 가격 변화에 따라 분배율 및 분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부터 위에 설명한 구성으로 룰루 부동산 인프라 플러스 2% 프리미엄 커버드 콜 합성을 별도의 계좌에서 매수해볼 생각인데요. 월 중순에는 코덱스 부동산 리츠 인프라에서 분배금을 지급받고 월말에는 KB스타 200 위클리에서 분배금을 지급받는 월 2회 분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비정기적으로 성과에 대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 및 국내 자산 커버드 콜의 세제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 주식 및 리츠 ETF를 3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시라면 분리 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분리 과세를 신청할 경우 9.9%의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 신청 방법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 자산을 이용한 커버드콜 상품은 국내 자산의 옵션 매도를 통해 분배금을 제공하므로 옵션 매도분으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 면세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ETF를 조합해서 나만의 커버드콜 ETF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리츠로 만들어 봤지만 원하는 자산을 조합하여 커버드콜 ETF와 비슷한 효과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합의 단점은 코스피 200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코스피 200의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원금에 대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리츠를 메인 종목으로 정했지만 금리가 인상될 경우 리츠사들의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해 리츠 ETF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매수 내역을 공개해 드립니다. 매수는 매월 100만원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만원의 60%인 60만원을 매일 3만원 정도씩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매수할 예정이고요.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을 매일 2만원 정도씩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12개월을 매수했을 때 원금이 지켜질 수 있는지와 연 배당률이 9.1%에 근접한 나만의 리츠 커버드콜이 될 수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